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은 전통 문양입니다. 우리의 고유 문양들은 골무, 주머니, 보자기, 옷감, 도자기, 떡살, 기와 등 옛 조상들의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은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한 것뿐 아니라 기하학적인 것도 많아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통 문양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상들의 소망과 행복관, 윤리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문양은 뭐죠? 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점에서 다산을 의미합니다. 또 연꽃의 뿌리는 굵고 옆으로 뻗어가며 마디가 많은데 그 마디에서 잎자루와 꽃줄기가 자라나 잎과 꽃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연꽃은 화합과 화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금방 알아보겠지요?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지닌 사슴입니다. 사슴을 한자에서는 녹으로 표기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이것과 관리의 봉급을 뜻하는 한자 녹이 같은 의미여서 사슴은 종종 관직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슴은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 문양은 나비 같네요? 그래요. 나비 문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비는 꽃 속을 날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곤충입니다. 그러기에 나비는 기쁨이나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합니다. 나비 문양 옆에 있는 것은 호랑이 문양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위엄이 있어 병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 꿈의 호랑이를 보면 관운이 트일 징조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가지의 문양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양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래원님이 고래 사는 남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내가 실컷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련하겠다. 다만 너희들이 마실 술만은 각자가 한 병씩 들고 와야 한다. 고을에 살던 김서방은 고민을 했습니다. 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술 살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그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술 대신에 물을 담아가면 되겠다.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아닌가. 엄청나게 큰 술독에 물 한 병쯤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 잔칫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잔치가 열리는 마당이 북적댔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며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술이 담긴 호리병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저마다 가져온 술을 마당 가운데에 놓여있는 커다란 독에다 부었습니다. 김서방도 호리병에 담아간 물을 독에 붓고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의 술잔에 술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원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원님을 칭송하며 일제히 술잔에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던 것입니다. (3번) 이번에는 불면증에 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잠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베타파, 세타파 등이 감지됩니다. 이 중 베타파는 불안해하거나 긴장하거나 복잡한 두뇌 활동을 할 때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세타파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거나 잠이 드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파를 조사해보면 세타파보다 베타파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파의 특징을 이용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에게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면 베타파는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먼저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 김 PD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문화연대 최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요의 주간 인기 순위를 발표하는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발표하면 가요에 대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려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요 프로그램의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요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위제를 도입하면 대중음악은 방송사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특정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신데요. 의견을 보충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PD님 말씀하시죠. 물론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실시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위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요 프로그램 시청률 하락과 함께 인터넷과 mp3의 대중화가 겹치면서 가요계의 불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하면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가요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순위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